그 기간에는 더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 지명에는 더가 붙지. 아니, 그 지명에는 안 붙지?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문법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답답했던 게 일단 한자를 너무 많이 써요. 왕래 발착 동사, 후치, 수식, 도치. 이건 영어인지 한문인지 모를 정도로 문법을 설명해 놓는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꼈었고요. 그리고 문법 설명을 쭉 해주시고 항상 맨 마지막에 원래는 이게 이런 규칙인데 예외가 있어 이러면서 예외를 설명해 주는데 예외는 원래 조금 예외적인 건 양이 적어야 되잖아요. 이건 뭐 다 예외야.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는 문법이 사실 이제 영어라는 게 일본의 학자들이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들도 전 사실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영어의 문법을 하나의 규칙 안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외라고 말하는 게 나는 정말 예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예외구나 이러고 중고등학교 때 무식하게 막 다 외웠죠. 근데 회화를 공부하고 또 영어를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이건 예외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쩌면 정의를 잘못 내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문법 공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처음 영어 문법을 접했던 거는 저희 친오빠의 책장에 꽂혀있던 성문 종합 영어라는 책이었어요. 요렇게 요 정도 두께의 청록색 커버에 되게 재미없게 생긴 책이었어요. 제가 그냥 우연히 그 책을 딱 열어보고 영어가 이런 공부구나. 나는 영어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처음 들게 해줬던 책이 성문 종합 영어였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남들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그냥 수업 들으면서 영어 문법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본격적인 문법 잔혹사가 시작됩니다. 대학교 때 영문 학부로 처음에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 전공 서적 중에 신텍스라고 이제 구문론, 통사론에 관한 게 있는데 그 신텍스가 뭐였냐면 영어 문장을 쪼개가지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만드는 그런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막 신텍스나 아니면 그래머북이라고 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문법이 더 싫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좋은 결정적인 이제 영어 문법에 대한 계기가 되었던 게 제가 그때 당시에 과외를 하기 시작했는데 과외를 하려고 보니까 선생님 제가 이해를 못하고 가르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점에 가서 문법책 중에 가장 설명이 쉽고 잘 돼 있는 책을 골라서 그 책을 이제 차례대로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하는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문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때 비로소야 뭔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호주로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Grammar in Use 책을 사서 갔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서 박상효 선생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책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Grammar in Use Intermediate Level 책을 30번 정독을 했고요. 이 책을 정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공부를 하고 나니 내가 한국에서 했었던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하는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기서 누군가를 가르쳐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일했던 곳에 키친핸드라고 설거지 하시던 분 중에 영어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공원에 이렇게 데려가서 Grammar in Use에 대해서 막 그분한테 가르쳐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초반에 문법 공부를 위한 공부로 했다면은 성인이 돼서는 실제로 회화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법 공부에 틀을 한번 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딱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 기간에는 더가 안 붙어. 그 기간에는 더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 지명에는 더가 붙지. 아니, 그 지명에는 안 붙지?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관사는 정관사, 부정관사로 나눠지며 더가 있으며 수를 지칭하는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또 대학교에 오니까는 통역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기간에는 더가 붙고 어떤 것도 안 붙고 아니면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관사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런 거를 목격을 하면서 문법은 끝이 없겠구나. 내가 이걸 정복하려고 했던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결정적으로 해주셨어요. 할머니 교수님이었는데 책을 이렇게 딱 덮으면서 겁먹지 마. 원어민도 다 틀려. 이렇게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뭐를 써야 되나, 어를 써야 되나 되게 고민했던 이 순간들이 교수님께서 원어민도 관사를 많이 틀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정말 해방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틀려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는 그때 이제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드실 텐데,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문법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만약에 학습자가 언어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 학습자라면 문법을 굳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주입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어민들이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을 먼저 배워서 영어를 배우지 않잖아요. 많이들 말하는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문법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저희처럼 제2외국어로 성인이 돼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에게 문법은 완전히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의 사고 능력은 어린아이보다는 발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알려줬을 때 그걸 빨리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어른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학습자들에게 정말로 소리로만 영어를 가르친다면 학습자가 오히려 저는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 지식이 있는 성인 학습자라면 회화를 공부할 때 이 문법 지식을 뭔가 새롭게 또 학습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문법적인 지식들을 조금 수정해 나가고, 그리고 내가 회화를 하면서 필요한 문법들을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성인 이전에, 그러니까 언어를 소리로써 모국어로 습득하는 학습자에게는 굳이 문법 교육을 막 타이트하게 시킬 필요는 없지만, 성인이 돼서 제2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문법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문법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보고 그걸 회화에 적용시켜보는 거, 그게 저는 문법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문법 교육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학습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막 소리로만 네가 이해를 해야 돼, 규칙은 뭐 언어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 영어를 배운다면 그 소리가 사실 잘못된 소리거나 양질의 컨텐츠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규칙을 이해하고 그거를 다시 거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성인이 영어 회화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문법은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문법적인 기초가 있는 토대 위에다가 영어 회화를 얹은다면 좀 더 탄탄하게 실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말하기도 있고 듣기도 있고 쓰기도 있고 문법도 있고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사실 이 분야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도를 나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얼마나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균형 있게 이 학습 방법을 유지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양질의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